반야심경과니까야 이번에는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반야심경 보면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해가지고, 그래서 공중에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또 뒤에 보면 아니비슬 신이도 없다.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이 시고는 그래서 즉 앞부분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오니 모두 공한 것을 보았다. 색수상행식은 공이고 공은 색수상행식이다. 일체법의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라는 것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 그래서라고 볼 수 있죠. 가장 가까운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다 전체를 다 받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 같은 뜻으로 보고, 즉 이 세상에서 초월적 세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뒤의 설명이 가능하다. 뒤의 설명은 색수상행식도 없고 아니비슬 신이도 없고 안개 내지 무의식계고 무의식계도 없고 의식계도 없고 고진밀도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일체법의 비어있는 모습 색수상행식도 없고 아니비슬 신이 12연기 고진밀도도 없는가? 나중에 보듯이 이건 붓다의 설법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붓다는 오로지 무상하고 무상한 건 괴로움이고 괴로움에는 내가 없다는 걸 설명했는데, 이걸 음미한 용수가 결과적으로 그것은 공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공이라면은 붓다의 설법도 공이고 모든 것이 공이라는 이론으로 발전했다. 물론 공 속에는 색수상 행식도 아니비슬 신도 없지만은, 자, 붓다가 가르친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또 확장을 해석했다. 붓다가 이거는 미리 경계해 주의를 준 바가 있죠. 자, 자아가 없다고 하면 자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붓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는 생각하고 육체를 움직이는 존재니까 자아에 필적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붓다는 자아가 없다고 했으니 자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자아가 없다는 것은 아트만 혹은 영혼이 없다는 것이지, 인식과 결단의 주체로서의 나는 생물학적으로 없을 수가 없겠죠. 이런 나가 있어야 몸을 유지하고 늙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혼동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유타 니까야에 한번 보면은 과거의 눈은 무상하였다. 미래의 눈도 무상하다. 현재의 눈도 무상하다. 이런 귀, 코, 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운 것은 무하다. 무하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너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상유타 니까야 35.204-206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 이전의 니까야에서 설한 내용은 반야심경과 유사한 면이 있죠. 과거 미래 현재의 아니비슬 신이는 무상하다. 고이고 무하다. 무상고 무하를 확실하게 말을 했죠. 공중에는 아니비슬 신이가 없다라고 반야심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니까야에서 아니비슬 신이가 무상무하라는 것에 대해서 반야심경은 아니비슬 신은 없다고 선언하죠. 그래서 무하는 자성이 없고 연기에 의해 조건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없다고 선언할 수도 있죠. 이거는 논리적인 분석이다.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 선언이고, 없다고 한 어떤 맥락에서도 없다고 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거는 단견이라고 볼 수 있죠. 금강경에서 이 단견을 경계를 했죠. 자성이 없는 것을 뭐하러 하는데 그것의 자성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선언하는 것은 독단이다. 지금 우리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논리적으로 맞는 선언이 세계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판별하기 위한 언어와 개념이 일정한 규모에서는 실상을 반영한다. 그런데 일정한 규모 이하 혹은 거대 규모에서는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오히려 실상과는 다르다는 걸 자주 경험합니다. 물리학을 예를 들어 간단하게 보면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 양자론은 극미의 세계에만 맞는 것이고 일상 규모에서는 맞지가 않다. 상대성 이론도 일상 규모에서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지만 거대 규모에서는 차이를 느낀다. 거대 규모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이 극미의 세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 따라서 세계를 해석하기도 아무 무리가 없는데 지구의 경계를 벗어나는 거대 규모에서 상대성 이론이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현상들, 또 원자핵 수준의 극미에서는 양자론 해석 말고는 부합되는 이론이 현재 없죠. 상대성 이론 잠깐 예를 들면 GPS, 우리가 많이 쓰는 GPS의 경우에 인공위성의 시차를 보정해 주지 않으면 그 위치가 하루 10km 정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구가 빠른 속도로 돌고 있고 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보정을 해줘야 된다.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자, 뭔가를 봅니다. 우리는 반야신경으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비판은 비판이고 내용은 또 보자. 공중에는 무색 형체도 없고 무수상 형식, 수상 형식도 없다. 안이 빛을 신이도 없다. 육근이 없다. 우리 몸에 뿔이 박혀있는 눈, 코, 귀, 입, 이것이 근이죠. 뿔이죠.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 즉 우리 자신이 있다면은 이 어떤 대상에서 전해주는 각종 정보의 그 접촉처, 경계면, 그리고 안개 내지 의식계도 없다. 18개도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공 속에서는 이 온 12처 18개를 열거해서 모조리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근, 육경을 합쳐 12처라고 하고 이 12처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투 세계라고 할 때 깁니다. 자, 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그 육경, 안이 빛을 신이 육근,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알게 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걸 합쳐서 18개라고 합니다. 즉 같은 설명이고 이런 체계는 보수적 불교의 교학으로 확립됐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반야경 사상은 그 뒤에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죠. 역본을 보면은 구마라집 잠깐 한번 볼까요? 시공법은 비과거, 비미래, 비현재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 행시, 이건 3세를 추가했죠. 현장하고 다른 분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고, 법성은 시고, 이시, 공성지중, 공성, 이시 이름을 붙였고 또 무유식을 하나 붙였네요. 법성은 아주 나중에 유식학파가 생겨나서 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비과거 비미래라고 한 말을 첨가했죠. 이거는 설일체 유부의 3세 시류 항체법이요. 3세가 실제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죠. 즉 구마라집 당시에는 설일체 유부가 아주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박한다. 자, 법의 성질이 공하면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닐 것이라 추정한다.
삼수의 신류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신류를 주장하는 부파가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큰 부파인 설일체유부다. 설일체유부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불교가 성장했는데 대승불교 입장에서 모든 것이 공이라고 했는데 현상의 이면에 있는 법들, 즉 다르마가 신류라면은 전체적인 구도가 어긋나기 때문에 법들도 신류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과거와 미래의 법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현재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하고 있다는 걸 확연히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현재 법의 실제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론이 정립돼 가면서 현재의 법도 존재하지 않는 공이다 이런 주장이 대세가 되어갑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식 유가행파에서는 비록 대승이지만은 요가나 명상으로 세계의 구조를 살펴보고 법들은 그냥 헛된 공이 아니고 찰나로 생겼다가 찰나로 없어지는 존재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대승불교와 같기는 했지만은 유식학의 깊은 명상의 결과를 반박하지 못하던 대승불교는 이 과거 미래 현재라는 것에 대한 논의는 삭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금강경에도 밝혔듯이 과거 미래 현재의 법의 신류는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을 알 수 없다 밝힌 것입니다. 한역에서는 무 없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없다 아니다가 나는 다 가능하지만은 문맥상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아직 무하냐 비하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자, 사리불에게 바냐바라 밀다를 소개한 후에 이제 관자지보살은 설일체 유부의 아비달마의 주요 범주를 공의 견지에서 검토를 합니다. 초점은 공 안에서 수냐타얀이라고 순야타얌이라고 번역되는 공의 처속격 안에서라는 장소를 말하는 것을 검토를 해본다. 자, 관례에 의하면은 물체는 실제죠. 명상의 견지에서 본다면 물체는 실제가 아니고 법이 실제이다.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물체와 법은 실제가 아니고 실제가 아닌 것도 아니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제하지 않음이라는 성질도 비어있으므로 이 않음이라는 성질도 비어있으므로 실제가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런데 공은 모든 것을 실제로 만든다. 이건 실제도 아니고 실제가 아닌 것도 아닌데도 공이라고 했으니까 즉 자성과 그 존재가 실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법을 시간, 공간, 마음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합니다. 근데 공은 자, 공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에 없는 것도 아니다. 법은 공간에서 창조된 것을 대표하고 우리 인식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사정으로 공은 그 공간과 공간의 구분을 없애는 것을 대표한다. 자, 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나중에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공이 있다고 하는 장소는 모든 것을 말함이고 공이 있는 곳에 법은 없다. 모든 것이 없으니까 법도 없죠. 자성이나 실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체로서의 법은 허구다. 또 공이라는 의미로서의 법은 실제다. 이게 뭐 말장난일 것 같지만은 남대로 상당히 논리 정연한 말입니다. 공이라는 존재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실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실제의 본질은 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공으로부터 법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들은 공이다. 법들은 공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도 없다. 상호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몸에도 적용되고 이것은 감각인식, 의지, 생각, 분별, 색수상, 행식에도 적용된다. 공 안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공과 같이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공은
그것들과 같이 있고 각자와도 같이 있고 모두와도 같이 있다. 공은 그것들 공통의 분모가 아니고 유일한 분모다. 법은 공 하나에 의해 정의되고 영원성, 일시성, 깨끗함, 더러움, 자아의 현존이나 결핍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 공은 진정한 본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멸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고, 사실 모든 것이 공이라면 이런 논의도 가능하지만 과연 모든 것이 공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점 논의를 해가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12초도 없다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